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최근 국세청이 탈세 포상금 제도를 크게 확대하면서 이제는 일반인도 평소에 알지 못하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나 세금 폭탄에 휘말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특히 가족 간에 평소 주고받던 돈이나 생활비 송금도 이제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정확히 알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 출신으로 25년간 세무 현장을 경험한 베테랑 세무사 정혜성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혜성 세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주제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저도 뜻깊습니다. 최근 국세청의 변화가 매우 크고 빠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꼼꼼히 들으시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탈세 포상금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탈세 포상금 제도는 국세청이 탈세 의심 거래나 탈세 사실을 제보하는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고액 탈세 사건에만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전체의 금융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액 현금 거래뿐 아니라 가족 간 자금 이동, 입출금 내역까지 면밀히 점검합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1,0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되고 이상 거래는 인공지능 심사로 분류되어 탈세 여부를 정밀 조사합니다. 그럼 이제는 일반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현금 입출금이나 가족 간 송금이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가족 간 생활비 지원이나 용돈 정도로 여겨졌던 금전 거래도 이제는 증여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이라도 자금 이동의 목적과 규모에 따라 신고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AI가 심사하는 만큼 탈세 의심 거래에 대한 적발률도 훨씬 높아졌겠군요. 네, 맞아요. 국세청은 인공지능 심사를 통해 탈세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신속하게 찾아내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내부 제보를 적극 유도합니다. 덕분에 탈세 적발 건수와 세수 확보액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청자분들도 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0대 할아버지께서 손자 결혼 자금을 생활비나 선물로 생각해 신고하지 않고 큰 금액을 일시에 송금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이를 증여로 판단했고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 지연에 따른 지연 이자까지 붙어 결국 수백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혼자금은 가족 간의 일반적인 지원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큰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생각했던 금액이라도 금액이 크거나 일시적일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누적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러 차례 증여가 이루어지면 금액이 합산돼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럼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직계존 비속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 간은 6억 원까지 공제되지만 기타 친인척이나 제3자 간 증여는 별도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금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국세청에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와 의심 거래 보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먼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는 금융기관이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나 송금 거래가 발생하면 이를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해당됩니다. 의심 거래 보고 제도는 금융기관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즉 비정상적이거나 불법적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대량 입금이나 반복적인 이상 거래가 이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 직원들이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맞습니다. 금융기관 직원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심 거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금융기관 자체에도 행정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국세청의 조사력이 훨씬 강화된 거네요. 네, 실제로 과거에는 신고 포상금 제도가 제한적으로 운영됐지만 AI 심사 시스템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탈세 적발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이제 평소 금융 거래를 더욱 신중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특히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기본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통상 기본세금의 10에서 20% 수준이며 탈루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늦어질수록 지연이자도 붙는데 지연이자는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일별로 누적돼 장기간 미납 시 부담이 커집니다. 지연이자는 연 9% 정도가 적용되므로 한두 달만 늦어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결국 세금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크게 늘어나 결국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조사 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나 사회적 신뢰 저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증여세 신고 기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계존 비속간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이지만 이를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큰 금액일 경우에는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두고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나 용돈처럼 자주 소액을 주는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일정한 금액으로 유지하는 것이 오해를 줄입니다. 또한 가능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증여 신고 및 절세 방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족이라도 무조건 현금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서류와 증빙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겠습니다. 세무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현명하게 절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시청자분들에게 실질적인 팁 부탁드립니다. 네, 세 가지 핵심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는 증여세 신고 기준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숙지하고 금액이 클 경우 반드시 신고하세요. 신고 누락은 큰 위험입니다. 둘째, 금융 거래 내역은 꼼꼼히 기록하고 관리하세요. 특히 고액 현금 입출금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하는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국세청의 정책 변화와 AI 심사, 탈세 포상금 제도 같은 최신 제도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팁 감사합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시대에는 평소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정보와 조언 감사드립니다. 세무사님. 국세청의 AI 심사 강화와 탈세 포상금 제도 확대로 인해 이제는 누구나 세금 문제에 조심하지 않으면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정직하게 모은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소 금융 거래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신중히 관리하시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세청 대표번호 126도 적극 활용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안전한 자산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